간밤에 일론 머스크는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무려 40분간의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는 여러 의미에서 역대급이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에서 단상에 올라 진행한 인터뷰는 10분이 채 되지 않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40분간의 인터뷰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우호적이고 일론에 대한 동경을 표하던 사우디 인터뷰와는 달리 이번 인터뷰는 진행자 태도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이름은 미샬 후세인이며 그 논란에 대해선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자 스타일이 잔공격을 계속 던지고 일론도 방어하면서 대화가 핑퐁핑퐁이 많다 보니까 연속되는 질문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시작한 인터뷰의 첫 질문은 정부 일과 회사 운영으로 바쁜 일론 머스크의 시간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행자는 CEO와 정부 고문 역할을 병행하고 계신데 한 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 배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정부 업무는 주 1에서 2일 정도 할애하고 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진행자는 처음부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행자는 테슬라의 최근 판매 감소와 반발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반전시킬 계획입니까? 유럽 판매는 작년보다 감소했죠. 브랜드 이미지가 기후위기 선도 기업에서 논란의 기업으로 전락하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면서 사면타 공격을 하였고 일론 머스크는 판매 감소는 이미 반전됐습니다. 유럽은 약세지만 다른 지역은 강세입니다. 판매는 이제 잘 되고 수요 문제는 없습니다. 주식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으며 시장도 이를 인정합니다. 유럽은 모든 제조사에게 약세입니다. 일부 좌파 고객을 잃었지만 우파에서 얻었습니다. 판매는 강세이고 주가도 사상 최고에 가깝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답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런 공격적인 질문에 매우 평온한 표정과 태도로 답합니다.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치 그런 질문을 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 팬들은 그가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하거나 심지어 테슬라의 무슨 데이 이벤트 단상에서도 말을 자주 더듬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혼자서 대중을 상대로 말할 때 특히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1대1 대화를 할 때 특히나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전혀 당황을 하거나 말을 더듬지 않고 뒷부분에 가서 보시겠지만 역공까지 하기도 합니다. 투사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싸움 상황에서 강한 것 같습니다. 볼수록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질문자는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가 법원에서 2번 무효화됐는데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정치적 활동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일론은 그 판결은 법복을 입은 정치 운동가들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 전략을 위한 의결권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치적 활동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테슬라 테러를 조직한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페이스X 관련하여 질문자는 스페이스X가 군용 드론을 만들까요? 스타링크의 상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고 머스크는 스페이스X는 군용 드론을 만들지 않고 다른 무기 사업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스타링크 상장은 언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대화가 과열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진행자는 카타르 경제포럼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는 질문들을 마구 던져댑니다. 그녀는 마치 일론 머스크의 인사청문회의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일론 머스크를 신문하는 검사라도 된 것처럼 그에게 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진행자는 AI 규제에 대해 3년 전 당신은 AI가 위험하다며 연방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규제 축소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AI 규제에 대한 견해가 바뀌셨나요? 라고 따져 물었고 거기에 당신은 스페이스X를 통해 정부와 수십억 달러 계약을 맺고 있고 정부 효율부서를 통해 정부 내부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은 없나요? 라며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행사는 카타르 경제포럼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공적인 행사를 발판 삼아서 본인의 사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나온 듯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냐면 만약에 반도체나 신기술 관련 국제행사에 이재용 회장을 불러다 놓고 삼성전자 경영자로서 비전이나 사명 같은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온 재판이나 그의 정치색, 도덕적 흠결,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40분 내내 연달아서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자 입장에서는 계속 덫을 놓는 질문을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쉽사리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남아공과 스타링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Now, let's think about Starlink. Starlink is obviously a very, very good internet service. It's sought after all over the world. It's critical to the front line in Ukraine. It has also had more contracts coming its way, and there is some evidence that companies are allowing access to it because they want to be clo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end the right signal. So Bloomberg broke news today that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s working around the rules on black ownership in order to allow Starlink in, and that is being done on the eve of the visit that President Ramaphosa is going to make to the White House. Do you recognize that as a conflict of interest? No, of course not. First of all, you should be questioning why are there racist laws in South Africa? That's the first problem. That's what you should be attacking. It's improper for there to be racist laws in South Africa. The whole idea with what Nelson Mandela, who was a great man, proposed was that all races should be on an equal footing in South Africa. That's the right thing to do, not to replace one set of racist laws with another set of racist laws, which is utterly wrong and improper. So that's the deal, that all races should be treated equally, and there should be no preference given to one or the other. Whereas there are now 140 laws in South Africa that give that basically give strong preference to if you're a black South African, and not otherwise. And so now I'm in this absurd situation where I was born in South Africa but cannot get a license to operate in Starlink because I'm not black. Well, it looks like that's about. Looks like that. Right to you? Looks like that's about to change. I just asked you a question. Please answer. Does that seem right to you? Well, those rules were designed to bring. Yes or no? Those rules were designed to bring about an era of more economic equality in South Africa, and it looks like the government has found a way around those rules for you. I asked you a question. This is your interview. Everyone wants to hear from you. I asked you a question. Yes or no? Not Racist for me. laws, yes or no? Not for me to answer. I have got a question for you about your government work though and the amount of savings. Why do you like racist laws? This is not for me to answer. Come on. Yes, it is. Now, you wouldn't be trying to dodge a question. 그 뒤에는 도지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고, 이것도 어이없는 것이 결국 질문의 요지는 너 왜 그거밖에 못 아꼈어? 그리고 절감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거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라는 매우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진행자는 본인의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그러나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는 거물과 인터뷰하게 되어서 그것을 출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그럼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인터뷰를 잘 진행했고, 마지막에는 올 한 해가 그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지 그의 사업 전반에 걸친 모든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는 올해 이룰 흥미로운 것들 중에는 스타쉽을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부스터와 우주선을 모두 잡아내는 것이죠. 이는 역사상 최초의 완전 재사용 가능한 궤도 로켓이 될 것이고, 생명을 다중 행성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주 문명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돌파구입니다. 뉴럴링크는 이제 5명의 환자가 텔레파시 임플란트를 사용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블라인드 사이트 임플란트로 시력을 회복시키는 첫 환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랍에미리트와 클리블랜드 클리닉과의 관계로 첫 환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AGI나 디지털 초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초지능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다음 달 오스틴에서 무인 자율주행, 즉 아무도 없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큰 해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엔지니어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인터뷰 진행자는 현재 X에서 엄청나게 까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저 진행자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순한 맛입니다. 한 유저는 저 진행자가 속해 있는 블룸버그에 대한 모든 구독을 해지했습니다. 일론 때문에 끝까지 봤지만 저 진행은 너무 아마추어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전달할 방법이 많았는데 온갖 방식으로 잘못을 캐내려고만 했습니다. 변호사라기보단 공격적인 검사 같았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유저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 모드로 프로그래밍된 NPC 중 하나입니다. 일론이 그의 회사에 자선활동에 대해 말할 때도 그녀는 매우 건조하게 OK라고 답한 뒤 바로 공격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라고 분노하였으며, 유저 켈빈은 그녀는 질문을 빙자해 비난을 던지는 전형적인 레거시 미디어 기자 수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푸틴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냐고 물은 게 그렇습니다. 일론은 5년 전 화상통화 한 번과 푸틴에게 도전장을 던진 엑스포스트 뿐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신 입장에서 명확히 할 기회를 준 것뿐이야 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라며 터무니없어 하였습니다.
카타르 포럼 인터뷰는 진행자에 의해 망쳐진 역대급 최악의 인터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일론 머스크가 최소 5년간은 회사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 외에는 아무 수확도 없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블룸버그 소속이고 이전 직장은 BBC였습니다. BBC 하면 기억나는 인터뷰가 있으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BBC 기자를 면전에 대고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그 인터뷰 말입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에는 아마 이전 직장 동료에 대한 안갚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분량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